늦었나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으로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같이 연결해서 보기 위해 복습해 드리면은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제외. 이걸 제외한 소유자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되는데 원칙은 소유자의 모든 토지 가액을 합친다. 라는으로서 종합합산가입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은 소유자의 영업토지에 대한 내용만 따로 합쳐요. 그러면서 그 가액에 따라서 누진세율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분리과세는 합치지 않고 그 가액에다가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자, 이 내용으로서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했으면 분리과세, 농지, 목장, 임야에 대해서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 환경과 관련, 물 관련, 임야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로 되고 또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한 내용으로서 공장 토지였다. 그러면 그때는 분리과세인데 세율은 0.2%로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토지 이랬으면 일치했음으로써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공장 토지니까 0.2%로 되는 것이고요.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종중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 또 법인 소유의 농지 이렇게 나왔으면 실제 이용농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합산. 그런데 법인 앞에 업종이 나왔다면 그 업종과 농지가 일치했을 때의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농지니까 0.07%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소비란 말이 있으면 자가 소비에 대해서 실제 이용농에 사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로 될 것이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농지니까 0.07%로 됩니다. 그리고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이다. 하나 공장 토지만큼은 불일치하였을 때 별도 합산이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내에 상업지역 내에 공장용 토지 이랬으면 만들어 판다 라는 이로서 판매니까 영업에 대한 이로서 별도 합산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장에서 초과자 나왔으면 그 초과단을 보자마자 종합합산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고 했으면 별도 합산, 영업 토지만 따로 합쳐가지고 가액이 나오면 그 가액에다가 세율 적용할 때 누진세율 적용돼요. 누진세율로서 0.2%부터 0.4%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숫자 외우지 마시고 합쳤으니까 누진세율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섯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건데, 다섯 번째로서 산업과 관련된 토지예요. 이 산업에 대한 내용은 기간산업을 말합니다. 기간산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토지 생산성 높죠. 산업이니까 생산성이 높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의 토지는요 분리과세다. 그리고 세율을 물어본다면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되는 공장용 토지가 0.2%였죠. 그러면 산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도 똑같게 0.2%로 나와야죠. 0.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은 2년 전에서는 40몇 개에 대한 예로서 쭉 적어져요. 그런데 그 40몇 개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세분화시켜가지고 4개로 구성시켜요. 4개로 구성시키면서 4개마다 거기에 속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 합쳐보면 똑같게 40몇 개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작년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이제 산업용 관련 토지를 이렇게 4개로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별해서 이 안에 속해진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되는데 그 내용 외우기 힘드니까 칠판에 적어진 내용만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고 싶다면 거기에 대해서 페이지로서 말씀해 드리면 되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99페이지에서부터 205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199페이지에서부터 205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6페이지죠. 그 6페이지에 속한 토지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칠판에 적어진 내용만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기억 볼 때 국가,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용 토지. 여기서 특정 목적에 대한 내용은 군대 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쪽이니까 국방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산업은 방위산업이에요. 방위산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생산성 높죠. 분리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군대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0.2%로 하시면 됩니다. 또 체킹해달랄까 무서우니까 체킹해 줄게요. 19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자, 보니까 국방 목적 외에는 사용 못하겠죠. 그러면 어느 쪽에만 사용됩니까? 국방에만 사용되죠. 군대 쪽이니까 이것도 뭘까요? 분리과세다.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번 보세요. 3번에서 거기는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군용 화약류 시험장용 토지 나오죠. 화약이죠. 화약이니까 이건 뭘까요? 국방이죠. 군대 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되는 거예요. 이제 문장 쭉 가볼 때 군대 쪽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다시 니은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에 대해서 그 페이지 3번이에요. 3번에서 에너지 자원 공급, 방송, 통신, 교통 등의 기반 시설용 토지로서 나오는데 이 내용은 나눠서 보는 게 낫습니다. 나눠서 먼저 에너지 자원부터 볼 때에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염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염전에 대한 내용은 소금이죠. 소금이니까 이것도 산업이죠. 산업에 대한 이로서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염전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하세요. 그리고 세율로 물어본다면요. 0.2%. 동그라미 1번에서 나오죠. 3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기준이 현재 염전 나오잖아요.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D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을 먼저 봅니다. 동그라미 5번 볼 때 전기사업자가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거기도 밑줄. 여기 볼 때 여기에서 저는 송전시설, 변전시설, 배전시설 이란 말이 어떤 단어인지 저는 몰라요. 이건 누가 잘 아시냐면 공돌이 분들이 잘 아십니다. 저희 같은 장사아치, 상돌이는 몰라요. 그 내용 뭐 알 필요 없이 뭘만 보시면 될까요? 전기죠. 전기니까 뭐예요? 에너지 자원 공급으로서 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에너지 자원 공급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거의 사업에다가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업에 현혹되면은 여러분들은요, 이게 영업토지니까 별도 합산으로 처리합니다. 영업 아닙니다. 전기니까 에너지 자원 공급되겠죠. 그 눈으로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교통산업이에요. 교통산업이니까 끝말로 판단하세요. 터미널용 토지, 끝말에가 터미널 토지 이 말 나왔으면 교통산업이다 하면서 분리 과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져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면서 여기에서 4번 보니까 법자 있는 내용의 법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비교합시다.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08페이지 보세요. 208페이지 1 가로로 적어진 것 볼 때 처음에 적어진 것이 여기도 똑같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 내용이 혼동된다는 얘기예요. 혼동되니까 그 내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의 판단은 끝말로 판단하세요. 차고용 토지 나오죠. 이 차고용 토지가 개인 택시 회사의 차고용 토지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영업이니까 별도 합산이죠. 또 다시 앞 페이지에서 방금 했던 거 동그라미 4번에서 끝에가 물류 터미널 나오죠. 물류 터미널이니까 이건 교통산업이에요. 그래서 끝말로 판단하십시오. 끝말에서 터미널로 나왔으면 그때는 뭘로? 분리. 하나 차고용 토지로 나온다면요. 별도 합산이다.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찝어준 상태로서 설명드려도 구별이 안 된다면 능력 탓하십시오.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01페이지 4가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4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토는요. 좁죠. 얼마 없잖아요. 좁고요. 인구는 아주 밀집돼 있어요. 국토는 좁고 인구가 밀집됐으니까 주거에 대한 내용을 갖춰줘야 국민들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주거 안정에 대한 이로서 주거 개발입니다. 주거 개발. 주거 개발에 대한 내용이니까 문장에서는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나온 말은 쭉 글자가 있다가 있는 내용으로서 주택 건설 사업 이 말 나오겠죠. 주택 건설 사업 이 말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요 사업에다가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말고 주택에다가 이제 갖추세요. 주택에 갖추니까 주거 개발이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장을 보니까 4대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국토 4대강 있잖아요. 4대강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도 분리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공익성, 토지에 대한 내용은 분리 과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6번째 갑니다. 6번째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 과세예요. 자, 거기에서 고급 오락장, 여기 나오는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은 단란주점, 룸사롱, 특수 목욕탕을 말합니다. 그럼 단란주점, 룸사롱에 대한 내용은 남자 입장으로서는 휴양이죠. 여자 입장으로서는 타락입니다. 저희 집사람 말로는 타락 그래요. 그럼 토지에 생산성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때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액을 아주 높게 내기 위해서 띄어낸다. 띄어내니까 표현되는 단어는요. 분리로 되고요.
세율로 물어본다면 아주 높게 4% 됩니다. 세율 크기 순서로 볼 때에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은 끝에가 점이 있죠. 0.5%. 자, 적어놨잖아요. 종합산에 대한 내용은 0.2%부터 0.5%잖아요. 끝이 여기는 0.5%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점도 없죠. 그러면 세금액은 얘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종합합산. 그 다음이 별도합산. 별도합산은 끝이 0.4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낮고요. 그리고 별도합산보다 낮은 것은 0.2% 분리. 가장 낮게 나온 것은 0.07% 분리. 얘가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해운제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에 대한 이로서 볼 때 친구하고 내기 골프만 쳤다면 하루에 100만 원 깨집니다. 내기 골프이니까 거기서 좋게 말하니까 내기. 나쁘게 한문적 용어로 써본다면요. 같은 내용으로서 도박. 그러면 토지 생산성 있어 없어요? 없어요. 도박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법도리적 내용으로서 말한다면 사행성. 여러 가지 용어로 통하네요. 좋게 말한다면 내기. 나쁘게 함부로 말한다면 도박. 법률적 용어로 한다면요. 사행성. 뭐 그렇든 어쨌든 이거 토지 생산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세금을 크게 내기해서 떼어낸다. 분리. 세율로 물어본다면 4%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땅. 맨땅에 대한 나대지죠. 나대지는 원칙 종합 합산.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여가 맨땅이었어요. 소유자의 맨땅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나대지죠. 종합 합산 갑니다. 또 다시 농지였다. 그럼 농지였으면 맨땅보다 생산성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높으니까 뭐예요? 분리 과세. 합치지 않고 이것만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따로 이 가액에다가 세율 0.07% 곱해요. 그럼 세금이 낮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농지가 실제 용농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였다. 그러면 그때는 맨땅. 맨땅이니까 뭐예요? 종합합산. 이렇게 합니다. 종합합산 이렇게 가지고요. 또 다시 맨땅 있고 영업토지가 있어요. 그럼 영업토지는 맨땅보다 생산성이 높죠. 높으니까 이건 뭘로? 별도 합산. 종합보다 세금을 낮게 내는 별도 합산. 영업토지만 따로 없인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 해서 세율 적용 나겠죠. 이런 이유로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목장에 대한 내용 생산성 높죠. 그래서 높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 그런데 기준면적 초과된 목장이었다. 이랬으면 어떨까요? 초과 부분은 여기요. 맨땅. 그래서 뭘로? 종합합산 갑니다. 또 공장 토지 생산성 높죠. 높으니까 뭘로? 분리과세. 그런데 공장 토지에 대한 내용이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았다면 영업토지 봅니다. 영업토지니까 별도 합산으로 사겠죠. 또 공장 토지에서 초과자가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요. 맨땅으로 종합합산입니다. 이런 내용의 법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걸요. 이 내용 왔다 갔다 한 것이 여러분 교재에서 15페이지예요. 그런데 그 15페이지를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암기할 수 있겠으나 저 같은 또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하여튼 문제만 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무하시게? 실무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정도 두께의 책 가지고는 실무가 안 돼요.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에센스 영안사전 봤죠? 그 에센스 영안사전의 두께보다도 더 두꺼운 세법전을 다 알아야 실무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 내용은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용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시험용으로서 얘는 7개만 아시면 돼요. 7개로서 이 내용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서
무허가 건물의 토지 갑시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로서는 여가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이니까 법 어겼죠. 법 어겼던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분산세를 과세할 때 이 건물이 없는 걸로 봐져요. 그럼 이 토지는요, 맨 땅이니까 나대지로서 종합합산입니다. 또 잡종지에 해당되는 종합합산에 해당되는 지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그 지목에 대한 이유로서 채석장, 토치장, 공동우물, 갈대밭 이런 말들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여기에 적어져 있는 지목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잡종지란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으로서 지적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자동차 운전학원 토지 배웠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적법에서는 잡종지예요. 잡종지이고 이 내용이 여기에 적어질까요? 안 적어져요. 왜 안 적어질까요? 이건 영업토지니까 뭐였어요? 별도 합산 가겠죠. 거기에 적어지지 여기는 안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간결하게 이 잡종지로서 종합합산에 해당되는 잡종지의 지목에가 다 맞게 적어지니까 이 내용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볼 필요 없이 잡종지라는 단어만 보자마자 종합합산 이러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은 이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만 외워두면 문제는 풀린다 하면서 이걸 외우려고 합니다. 외울 때에 종이에다가 막 적고 외워요. 막 적으면서 이제 외웁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과연 외워진 거냐? 이거 외워진 거 아니에요. 이건 외워진 거 아니고요. 시간이 금방 한 하루만 딱 지나면 이 내용이 머리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연로된 사람이니까, 나는 연로한 사람이니까 암기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암기 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힘들어. 이 내용은 핑계입니다. 연식이 짧으신 분이든 연로하신 분이든 암기 안 된 건 두 분 다 똑같습니다. 한번 연식이 짧으신 분한테 여쭤볼까요? 저기 암기 됩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다 똑같으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요, 암기에 대한 이로서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풀면은요, 그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외워져요. 외워지면서 몸에 느껴집니다. 그 몸의 느낌 내용 가지고 실전 가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머리로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는데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드리면은 충분히 이 내용 외울 수 있어요. 문제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목이든지 전부 다 암기적 내용에 대해서 문제 하시면 돼요. 문제로 풀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 볼 때에 (239페이지에서) 전문 파트에서 풀었던 내용의 문제인데 다시 풀어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풀어줍니다. 239페이지에서 1번. 1번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는, 물어본 건 종합합산 물어봤죠.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문화재 안의 임야. 문화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임야죠. 분리과세. 2번에서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그러면 어느 용도만 사용해? 국방만 사용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허가 받아야 할 건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공장 건물의 토지. 허가받지 않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의 토지는 나대지, 맨 땅으로서 종합합산.
답은 3번입니다. 4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자연 환경, 지구의 임야, 환경이죠. 환경이니까 분리 과세. 그 다음에 5번. 5번에서 문장은 엄청나게 길었으나 포인트는 몇 개 안 돼요.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개발 제한구역의 임야.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그린벨트. 임야니까 환경과 관련된 임야죠. 분리과세.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2번 갑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옆에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 기억. 거기에 쭉 가니까 종중 나왔죠. 뭘까요? 분리과세.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아닌 골프장에 있으니까 이 골프장은 골프 연습장. 그럼 이 임야는요. 영업에 관련된 임야죠. 별도 합산으로서 될 것이고요. 디귿에서 쭉 가니까 염전 나왔죠. 소금이죠. 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리을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이 토지는 영업토지죠. 영업토지니까 별도 합산으로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에 대한 내용과 디귿이 분리과세로 묶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니을에 대한 내용이 별도 합산으로 묶입니다. 이제 묶인 내용으로서 기억, 디귿 아니면은 니은, 니을로서 나온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기억, 디귿은 없고요. 니은, 니을이 있네요. 답은 3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 내용으로서 다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적 내용이나 문제가 또 있네요. 211페이지 문제 갑시다. 방금 했던 문제는 안 풀었겠네요. 전번에서요. 211페이지 문제 풀어드릴게요. 먼저 문제 볼 때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되죠.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1번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개인 소유의 전닥과수원. 전닥과수니까 농지. 이건 경작에 사용하지 않는다겠죠. 그렇으니까 종합합산. 2번 가보세요.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종중 나왔죠. 뭘까요? 분리과세. 답은 1번 되겠죠.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도시지역 밖. 또 목장. 일치, 불일치. 일치니까 분리과세. 그리고 4번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에서 해운제 골프장 토지. 해운제 골프장이니까 내기. 뭘까요? 도박으로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4%입니다. 그 다음에 D페이지에서 2번에서 재산세, 토지, 틀린 것.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1번. 그러니까 나대지. 나대지는 뭘까요? 종합합산. 맞죠? 2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렇게 나왔으나 끝으로 쭉 가보니까 터미널. 터미널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통산업. 교통산업으로서 분리과세. 만약에 차고용 토지로 나왔으면요. 그때는 영업으로서 별도 합산. 구별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읍면. 읍면이니까 군 공장 토지. 이거 일치했죠.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틀렸죠? 별도 합산이 아니라 분리 과세. 4번 허가 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의 토지. 허가받지 않았죠. 이 토지는요 나대지 종합 합산. 5번은 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3번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전번 파트에서 배웠던 거니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여기는 단어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납세 의무자 원칙은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 또 문장에서 공유 나왔으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로 되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으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사가로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로 되고 그 밑에 1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2가로에서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됐으면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로서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연장자 이런 순서로서 판정되는 것이고 3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국가 이 말 나오고 연부 이 말 나오고 무상 요 세 단어가 다 있다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 그리고 매수계약자란 말은 국가, 연부, 무상 요 세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있으면 연부 뜻, 매수계약자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나왔으면 매수계약자의 뜻 하시면 될 것이고 뒷페이지에서 문장에서 채비지 아니면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사업 시행자. 5가로에서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216페이지에서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와 연관된 내용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자 여기서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의 뜻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뜻을 알고 있으면 각 지방세마다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뜻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면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에 대한 내용이 과세 표준의 뜻. 또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과세하는 물건 가액에 대한 내용이 과세 표준의 뜻이에요. 이제 이 뜻 알고요. 각 지방세 세금마다 연결시켜 봅시다. 먼저 취득세부터 먼저 연결해 보죠.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합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그럼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요.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이거 되겠죠. 취득하는 때란 말은 취득 당시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세액 산정할 때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에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 그럼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잖아요. 신고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한다. 그래서 신고가 나오져요. 신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법이 나올 때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이다 라고 끝났어요. 끝나고 비교적 법이 없어요. 비교적 법이 없다면 우리는 세금 안 내서 좋습니다. 나는 취득했던 가액은 제로다라고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으니까
과세 표현이 제로가 됨으로써 세율을 아무리 고반다 하더라도 취득세액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취득세를 징수할 수가 없는 내용이 나와져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비교적 법을 둬요. 그 비교적 법이 바로 신고가의 뜻입니다. 이 신고가 뜻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이다. 이 내용으로 나오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르는 용어가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의 용어에 대한 내용의 뜻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말씀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 시가 표준액은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이에요. 그러면 물건마다 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 이러면 토지 시가 표준액 뭘까요?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겠죠. 공고된 가액이니까 공시된 가액 될 것이고요. 또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면요. 주택의 시가 표준액으로서 주택 공시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과 비교해서 뭘로? 큰 가액으로 한다. 이제 신고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도 적었다 그러면요. 뭘로? 개별 공시지가, 즉 시가 표준액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일반적 경우예요. 또 다시 등록면허세하고 연관 지읍시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어떤 때 과세입니까? 등록하는 때 과세죠.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로서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신고죠. 신고니까 등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고가니까 똑같게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 내용으로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시점 분석했어요. 시점 분석으로서 취득세는 어느 시점이면 취득 시점 이거예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시점.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을 아냐 모르냐에 대한 이유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는 해에서 나옵니다. 어렵다는 해에서 나왔던 문제로서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이다. 신고가가 취득했던 시점의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취득 시점의 시가 표준액이다. 이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틀린 내용으로서요. 뭐가 틀리냐면 등록 시점 가야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아요. 맞는데 시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시점으로서 등록 시점 갑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구별에 대한 내용은 한글 공부하면 돼요. 한글로 써요. 세자 앞에가 취득 적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취득이 따라오면 돼요. 그런데 안 따라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한글 공부입니다. 저 세 공부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면허세 세자 앞에 뭡니까? 등록. 이게 또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따르면 틀려요. 이런 내용 알고 한번 재산세 봅시다. 재산세에서 세자 앞이 뭐예요? 재산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재산가액. 이 나와져요.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제가 할 말 없고 한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 그리고 이제 세법 공부입니다. 세법 공부에 대해서 이 재산세가 신고가요? 결정일까요?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 그리고 아까 맨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볼 때 여기는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결정이니까 이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가다. 이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상 취득가다 이 말도 안 나오고요. 장부가다 이 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신고가만 안 나오겠죠. 이 내용이 또 여러분 시험에서 어렵다는 해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으로서 신고가액을 말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신고가 아니에요. 또 다시 이제 지문을 길게 해가지고 건축물을 보유했을 때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인 경우에서는 장부가액이다. 틀렸어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물건이 같으면 가격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재산 가액으로서 이때 가액은 시가 표준액을 기초로 합니다. 자, 시가 표준액이 뭐였습니까? 이게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공고된 가액이죠. 그러니까 그 공고된 가액을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로 기준?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로 한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이걸 배웠어요.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일 5일 전까지 발급한다라고 배웠었죠. 거기에서 구분 고지하죠. 그럼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각기 물건마다 구분해서 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분 고지하니까 토지를 보였으면 토지 가액으로서 나오겠죠. 또 건축을 보였으면요. 건축물 가액. 주택 보였으면 주택 가액. 선박 보였으면 선박 가액. 항공기 보였으면요. 항공기 가액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 가액에 대한 내용은 뭘로 갈까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공고된 가액으로서 전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액으로서 공고합니다. 그럼 여기는 매년마다 가격이 어떨까요? 변하죠. 자, 일반적 경우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매년마다 가격이 변하면서 매년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년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가 표준액도 매년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뉴스에서 보시면 주택 공시가액이 상승할 거라고 나오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전년도에서 세액 금액이 100만 원으로서 고지서 나왔어요. 이 당해년도에서 아직 안 나오겠는데 이제 곧 나오겠죠. 7월 달에 나오겠죠. 주택에 대해서 2분지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상가 건물이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고지서 나갈 거예요. 고지서 나갈 때 그때에 대한 내용에 고지서가 보니까 180만 원이었다. 이랬으면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전년도에서는 100만 원, 올해에서는 18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세금이 이렇게 높게 나와 하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 나옵니다. 그 세금에 대한 저항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퍼센트로서 곱해줘요. 그 내용이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시가 표준에다가 이제 곱하는 거죠. 퍼센트를 곱해요. 퍼센트에 대한으로서 시장 가치를 반영했으니까 글자 그대로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 법을 만들었다면 앞에다가 뭘 붙이겠냐면 국민을 원하니까 국민이 위한 거니까 국민자를 붙일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한 내용은 정치인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학자가 만든 법입니다. 학자들이 잘 쓰는 말들은요. 공정, 형평 이 말을 잘 써요. 그래야 좀 유식하게 보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공정단을 붙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요. 어차피 시험에서는 요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공정 단어만 아시면 돼요. 공정 단어 알고 이 단어가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 맞다 하시면 돼요.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 공정 단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틀렸다 하시면 돼요. 또 이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작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70%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도 70%로서 고정화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예우라겠어요. 그리고 또 다시 주택에 대한 내용도 고정화된 숫자로서 60%였어요. 그런데 올해에서는 이제 이 내용이 고정화된 숫자가 아니라 해년마다 5%씩 증가시킵니다. 5% 증가시켜가지고 100%가 됐다면 그때는 멈춥니다. 그럼 이자에 대한 내용이 이게 연도마다 다 변하겠죠. 연도마다 변하니까 그 변한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란 얘기예요. 왜? 출제자도 못 외우거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맞게 주니까 간결하게 여러분들은 뭐만 따시면 되겠어요? 단어만 아시라는 얘기예요. 공정. 단어가 있으면 맞다. 뭘 물어볼 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요.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입니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으로 가볼 때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니까 일반적 경우가 아님으로써 여기는 공정단을 호하지 않아요. 특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그대로 시가 표준액입니다. 선박 항공기에는 시가 표준액. 부동산이 나온다면요.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정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던 법인이 보유하던 물건이 같으면 가격이 같겠죠. 그래서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개인으로 나오던 법인으로 나오던 관계없이 부동산이었으면 과세 표준은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선박 항공기는 법인이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시가 표준으로서 간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돼요. 요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서 적어진 내용이 217페이지까지 적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방금 했던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에 연관되어 있는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